실자체. 유형통 쪽 13쪽에 22번. 13쪽에 20번. 요 1차함수 이 녀석. 요 1차함수 항상 괴롭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y는 ax 더하기 b라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이때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해놓고서는 도대체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자, 얘를 구하라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이 얘들을 보시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제곱근의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상쇄된다라는 건 이해되시죠? 네.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거 상쇄가 이제 서로 그냥 단순히 상쇄가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거를 3A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절대값을 붙여준 다음에 우리가 그 앞으로는 여기에 있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를 생각해 본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는 해보셨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저 A, B 그리고 B-A에 대한 부호를 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저 그래프를 주는 조건을 통해 이 그래프의 대형부터 A와 B의 부호를 결정해야 돼요. 아마 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1차 함수에서 이 x의 개수인 a와 그 다음에 상수항인 b의 역할을 까먹었거나 아니면은 얘를 아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 a와 b가 각각 뭔지 알고 계십니까? A가 X절편. 기울기 x를 솔직히 볼 것 같아요. 기울기. 기울기를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요? 그냥 생각이 나서. 자, 일단 결론적으로는 기울기가 맞아요. 근데 왜 기울기가 되느냐? 자, 기울기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얼마나 기울어져 있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평소에 얘기하는 기울어졌다. 여기 너무 경사가 가팔라 라고 얘기하는 건 수학적인 용어로 갖고 보자면요. 내가 가로축으로 평탄하게 그냥 쭉 걸으면은 너무 걷기가 쉽지. 근데 기울기가 가파른 거는 가로축으로 쭉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로축으로 가면서 높이가 되게 높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기울기가 가파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수학 일에서는 x의 증가량, 즉 가로의 증가량분의 이 y의 증가량, 세로의 증가량이 엄청 급격하면은 그러면은 그때 많이 기울어졌다, 기울기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거를 그대로 갖고 오면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의미해요. 이것이 기울기의 정의고요. 그러면 왜 이게 x 앞에 붙어 있냐? 자, x 값이 0에서 1로 변할 때 여기 이 x 값이 0에서 1로 변하면 ax 값은 0에서 얼마큼 변해요? A. 그렇지. 즉 x 값이 0에서 1만큼 변할 때 a 값은 0에서 a만큼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x 앞에 붙어있는 a가 똑같이 기울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a가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기울기예요. 그러면 이 기울기가 지금 보니까 x 값이 이렇게 증가할 때마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그치? 그러면 기울기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x의 증가량이 양수이지만 y의 증가량이 음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이 a의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a가 마이너스 그러면 이 3a 절대값 3a는 풀어낼 수 있어요.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는 b가 있기 때문에 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b를 풀 겁니다. 자, b는요. b는 뭘까요? Y절. y절편 생각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y절편이 뭐예요? Y가 여기 있는 y가 연결되는 거. 아, 이거 외우고 계시는군요. y절편은요. 그래프가 y축이랑 만나는 점을 뜻해요. 그러면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은 x절편. 그러면 그래프가 y축이랑 만나는 점이라면 이 그래프는 지금 여기인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점을 잡으면요. 이 점들은 x값이 5일 때의 점이에요. 그렇지. 그럼 보게 되면 여기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ax가 사라지지. 그럼 x값이 0일 때 y값은 b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y절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y절편이에요. 이 y절편이 지금 0보다 위쪽에 있죠. 그럼 얘는 부호가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여기 절대값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5로 나와요. 그러면 이거 생각하기 좀 어렵죠? 자, 우리가 확실하게 그럼 얘기해 봅시다. 마이너스 5b는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 그치, 얘는 무수야. 그러면 여기에 절대값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앞에 생각하지 마요. 얘는 봐요. 5B. 그렇지, 5b가 되지. 그러면 얘는 5b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5b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순서대로 하시면은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절대값이 있을 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아이를 보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먼저 푼 다음에 마지막에 바깥에 있는 부호가 뭔지를 신경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해 볼게요. 자, b 빼기 a에 b의 아까 부호가 양수였어. 그치? a의 부호는요? 음수였어. 음수에서 음수가 맞는데 그러면은 플러스. 그렇지. 그러면 얘 양수, 얘도 양수. 그럼 전체에 양수가 있지. 그럼 절대값은 그대로 먹혀지게 되면은 b-a 이렇게 되겠지. 헷갈리면 지울게요 살짝. 그럼 요거를 계산하라고 바뀌는 거죠? 계산하면 몇 되죠?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 그렇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이번에 제곱근에 대한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1차 함수가 이렇게까지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무조건 약간 루트, 제곱, 절대값 이 정도까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1차 함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 1차 함수에 대한 성질은 그냥 어떤 식으로든 이 학교에서 혹은 교육과정에서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꼭 알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질문이 아주 좋네요. 그러면 혹시 다음 거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아, 좋아요. 전체적으로 뭐 이제 뭐 지난번에 제가 그냥 살짝 뭐 눈 흘림으로 이렇게 한번 문제 푸는 거나 아니면 숙제하는 거나 그렇게 했는데 크게 뭐 숙제에 대해서 두 분 다 이렇게 크게 뭐 서로까지 두 분 다 저한테 뭐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믿고 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다시 개념책으로 돌아오면은 12페이지까지 진행했어요. 그쵸? 그래서 12페이지 중에서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은 우리가 이 루트 a의 제곱, 그러니까 이제 제곱근 안에 어떤 제곱이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는 이제 그 제곱근을 상쇄시킬 수가 있는데 항상 이 22번과 같은 문제처럼 상쇄시킬 때 절대값을 붙이는 연습을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푸는 것을 지금도 연습을 해 주시는 걸로 이야기가 됐고요. 1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곱인수를 이용해서 근호를 없애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것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근호 안에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 사항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자연수는 원래는 요거 벗기면서 절대값 자연수 써야 되는데, 그치? 근데 자연수 자체는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자연수를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중간 과정이 그냥 원래는 한 번 생각하고 그 다음 건너가야 되지만 그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써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예시 거기 숫자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당연히 안 칠 거고요. 실제로 문제는 이제 자연수의 제곱꼴로 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루트 16 아니면 루트 25 혹은 뭐 루트 뭐 729 뭐 이런 식으로 줄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줬을 때 그 숫자가 제곱수인지 아닌지를 캐치해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만약에 숫자가 크면은 제곱수인지 아닌지 한눈에 안 보이잖아.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외우는 거야? 그러면 다 외우게? 그때는 소인수 분해가 최고이다. 뭐라고? 그렇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소인수 분해를 꼭 써주세요. 거의 볼증강에 외우라고 써있어가지고 외우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거 어떻게 외우게? 물론 어느 정도 하다 보면 18의 제곱, 19의 제곱, 20의 제곱, 25의 제곱 이 정도까지 아마 우리 원의 넓이 같은 거 구하시면서 외우시게 됐을 거예요. 그치? 그런데 이제 막 뭐 예를 들어 47의 제곱 이런 거 알고 있네? 모르지? 그런 거 할 때는 소인수 분해가 최고예요. 항상 소인수 분해를 해서 제곱꼴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소인수 분해를 했어요.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만약에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2 곱하기. 그렇지, 2 곱하기. 이런 식으로 제곱이 들어갔을 때에는 이 루트가 얘한테도 관여하고 얘한테도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10의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소인수 분해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 끝에 2승으로 묶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이 숫자가 나와야 돼서 제곱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넘겨 볼게요. 그럼 만약에 2의 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이라는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기 5제곱. 그렇지. 오, 대단하신데 무슨 규칙인지 눈치챘어요? 한 번. 한 번? 2제곱만은. 그렇지. 2제곱 만드는 거. 다시 말해 쉽게 말하자면은 여기 위에 있는 이 지수를 2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2분의 1, 2분의 1 곱해서 2 곱하기 5라고 하잖아. 얘도 2분의 1, 2분의 1 곱해서 2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소인수 분해만 하면 돼요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이런 거는 뭐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침 필수 문제 8번이 딱 그 내용이네요. 루트 45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루트 45x에서 먼저 45가 제곱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라고? 소인수분해. 그래서 얘 소인수분해하면 3의 제곱 곱하기 5가 나온대요. 이 문제 나온 거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는 제곱수 맞죠? 근데 얘는요? 제곱수가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 x라는 숫자를 곱했을 때 x에는요, 만약에 얘를 소인수분해하게 되면 여기서 5가 하나는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리고 나서 곱하기 어떤 k제곱 꼴이 되어야지만 여기 이 루트가 완벽하게 묶여지겠지? 그래, 왜 k제곱 꼴이 되냐면 얘가 3의 제곱 곱하기 5고 뒤에 x가 5 곱하기 k제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 모든 지수가 다 짝수가 되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5 곱하기 k제곱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먼저 빈칸부터 채워보면은 3의 제곱 곱하기 5이고 루트 45x 또한 3의 제곱 곱하기 5여서 x는 5 곱하기 제가 k라고 쓴 게 여기서 자연수라고 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응. 그래서 여기서 이 작은 자연수가 된다. 그러면 이 k 값이 작으면 정수 x 값이 작겠지? 가장 작은 자연수는 누구예요? 1. 그래서 여기 1 돼가지고 5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죠? 그럼 8-1번에 1번 한번 풀어보세요. 2번은 제가 풀어드릴게요. 나왔어요? 1번에 혹시 6 나왔나요? 아,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2번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루트 x분의 98이에요. 항상 이 안쪽이 제곱수가 되어야지만 루트가 바뀌어진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98을 먼저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얘는 2 곱하기 49라서 7의 제곱에 해당해요. 그럼 봅시다. 아, 네. 적으시면서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7은 제곱이라서 루트 이 제곱근을 벗길 수 있어요. 하지만 2는 제곱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x로 나눠주고 있는 거지. 그럼 이 x에서 2가 사라지면 땡큐겠지. 그치? 그래서 x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2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가 가장 큰 수는 어떻게 될까요? 90. 그렇지. 이해되시죠? 이거 그냥 그러니까 수학적인 용어로 쓰자면 정수론 영역이긴 한데 조금 더 이제 그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숫자 논리예요. 어떻게 하면 얘 제곱수 만들 때 이 x까지 가장 클 수 있을 거죠? x가 98일 때 1 되잖아. 그치? 98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분수가 되어지면서 안 되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x가 98일 때가 제일 가장 큰 자연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러면 필수 문제 9번 보겠습니다. 2번에는 덧셈이네요. 자, 루트 10 플러스 x예요.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10 플러스 x가 어떤 수들의 제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x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10 플러스 x의 부호를 따져보면은 10보다는 항상 커야 해요. 그치? 그러면 10보다 크면서 이렇게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수 뭐 있어요? 아무거나 막 얘기해 볼래요? 16. 그렇지. 또 20. 그렇지. 또 그렇지. 이해되시죠?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점점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점점 가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러니까 거기 일단 10 플러스 x 여기에서 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10 플러스 x는 10보다 큰 자연수의 되므로 10 플러스 x는 16, 25, 36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x는 몇이 될까요? 60. 그렇지. 그래서 6, 10, 3, 26 이렇게 되는데 가장 작은 자연수 값은 6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9-1번에 1번 한번 풀어보시고 2번은 제가 해설해 드릴게요. 나왔습니까? 그렇지. 쉽지? 그러면 루트 12-x 이거 내가 칠판에 쓰긴 썼는데 솔직히 쓰는 게 미안할 정도로 풀이가 짧거든요. 12-x가 결국에 12보다 작은 숫자다. 그 중에서 제곱이 될 수 있는 x의 수는 혹은 12-x는 몇이가 나옵니까? 그치. 그리고 4도가 나오고요. 1도가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x는 12-x가 그치 9인 3일 때 정답이 되겠죠. 짱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제곱근의 대소관계, 즉 크기 비교하는 것까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새로운 숫자에 대한 체계를 배우기 시작하면은 항상 수업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숫자는 항상 사칙연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사칙연산을 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존의 다른 숫자에서 적용했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모든 규칙들이 이 새로운 수에도 똑같이 적용해도 괜찮은지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값들이 서로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결과값을 얻을 때 누가 누구보다 크냐라는 게 확실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결과값들의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뭐 이제 내가 이름 자꾸 헷갈려. 성현 미안해. 상현이 다음부터 내가 이름 틀리면은 틀릴 때마다 내가 초콜릿 하나 줘. 아 맞다, 내가 그 스티커 줘야 되지 않니? 그치? 내가 스티커를 안 주고 있었지. 네, 오늘부터 꼭 줄게요. 네, 그래서 상현이가 만약에 이 숫자에 대한 크기 비교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상현이의 키가 170cm라고 해보자. 그리고 제 키가 만약에 150cm를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바로 알 수 있죠. 상현이가 선생님보다 더 크네, 알 수 있지. 근데 만약에 170하고 150하고 숫자 크기 비교가 안 되는 수라면, 만약에 키 170이고 150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숫자 170, 150의 의미만 갖고 있는 거고,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제곱근으로 구성되어 있는 숫자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무리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리수가 섞여 있는 수들에 대해서는 숫자의 크기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루트 A, 루트 B 이런 식에 대한 이 숫자 크기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옆에 그림이 살짝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나요? 그치? 왜 정사각형이 나와 있느냐? 자, 보통 숫자의 크기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건 길이고요. 그 다음에는 넓이나 부피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되게 직관적이고 시각적이라서 좋아요. 그러면 갑자기 얘가 왜 정상에 나오게 되냐면은, 우리가 어떤 제곱근이 있을 때, 루트 A라는 제곱근이 있을 때 얘랑 똑같은 루트 A를 곱하면 결과가 뭐예요? 그렇지. 그러면 루트 B하고 똑같은 루트 B를 곱해도 결과가 B겠죠. 그런데 얘를 만약에 루트 A를 한 면으로 갖고 있는 이런 정사각형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한 면이 루트 A니까 나머지 다른 면도 길이가 뭐가 돼요? 그렇지. 그럼 루트 A를 루트 A 길이 곱했을 때 나오는 이 A는 가로에다가 세로 곱해서 나오는 이 정사각형이 뭐랑 똑같습니까? 그렇지. 넓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루트 B하고 루트 B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여기서 해당하는 이 점의 넓이가 B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는요, 가로 세로 길이가 더
큰 정사각형의 넓이가 더 크죠. 그럼 얘가 얘보다 넓이가 더 큰 거지. 그러면 루트 b하고 루트 a로 그냥 루트라는 말 빼버릴게.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정사각형에서는 넓이가 크다라는 얘기는 길이가 어떻다? 그치. 길이가 길다라는 얘기는 숫자의 의미에서 크기가 더 어떻다? 크다. 그래서 루트 b가 루트 a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는 이 제곱근의 정의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치? 제곱근의 정의로부터 정사각형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기하학적인, 그러니까 도형적인 흐름을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두 수, 루트 a와 루트 b,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루트 2하고 루트 3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얘하고 얘의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그거를 조금만 더 줄여보자면 결국엔 얘를 제곱하면 2, 얘를 제곱하면 3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 제곱근 안에 숫자만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 때문에 이 루트 A와 루트 B의 대소를 비교하는 거는 제곱근을 무시해도 안에 숫자를 비교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얘가 이해가 된다라면 이제 앞으로는 얘네 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곱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의미가 없잖아. 그냥 제곱근을 빼버린다는 게 제곱을 한다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바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더 크니까? 그렇지. 그냥 30하고 20 비교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한 내용으로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필수문제 10번과 11번입니다. 그러면 10번에 1번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나와요. 루트와 루트 7. 그러면 2번 4하고 루트 10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루트가 있는 수와 루트가 없는 수가 섞여져 있어요. 이럴 때에는 가장 해줘야 되는 거 뭐냐면은 루트가, 그러니까 제곱근이 없는 수를 제곱근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4는 어떤 수를 곱해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수를 루트를 씌워주면 4가 나오죠? 그렇지. 그럼 루트 16하고 루트 15를 넣어요. 둘 중에 누가 더 크죠? 그렇지. 그래서 4가 15, 루트 15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0.1하고 루트 0.1 요거는 혹시 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루트 0.1 그렇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0.1 제곱분의 10 루트 0.0 그렇지. 기가 막힌다잉. 잘했습니다. 그러면 4번 루트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 요거는 3분의 2하고 4분의 3을 먼저 비교한 다음에 음수다라는 거 마지막에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더 크죠? 마이너스 루트 3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10-1번도 제가 시간 한번 드려볼 텐데 제가 2번과 3번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일단 답부터 얘기해드리자면 1번은 루트 0.8이 더 크고요. 2번은 루트 3분의 2가 더 크고요. 3번은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이 더 크고요. 4번은 마이너스 루트 8이 더 큽니다. 자, 제가 아까 여쭤보려 했던 2번은 왜 루트 3분의 2가 더 크니까?
그 2분의 1의 제곱은 씌우면 루트 4분의 1이었어. 오케이, 좋아요. 3번은요? 3번은 10분의 1이랑 2분의 1 비교하면 2분의 1이 더 큰데 마이너스니까. 그렇지.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예 x의 하나하나 다 대입해보면서 찾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정석적인 풀이 방법부터 얘기해보자면은 이렇게 루트가 있는 수와 루트가 없는 수는 항상 루트가 없는 수를 루트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찾는 걸로 바뀌게 되면 x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이것이 제곱근의 배속이다 때문에 그렇죠. 요것도 그렇죠. 그래서 x값이 될 수 있는 자연수는 2, 3, 4 이렇게 세 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확장된 게 요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5보다 작은구나. 결국에는 루트를 다 씌워야 되니까 맨 여기 3은 루트면? 그렇지. 그리고 5는 루트면? 그렇지. 그러면 요거는 9보다 크고 3x가 25보다 작다라는 거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양변을 모두 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x는 3보다 크고 3분의 25보다 작은 자연수, 즉 4부터 8까지 총 5개의 자연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x에 대한 부등식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11-1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푸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케이, 좋아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요. 11-1번의 1번은 6, 7, 8, 9, 2번은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4개, 6개가 정답입니다. 혹시 다 맞으셨나요? 네. 2번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차피 잘 푸셨을 것 같아요.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 때에는 첫 번째 마이너스를 없애주자 라는 생각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를 없애면 3
루트 x 2 이렇게 되면서 없애준다라는 의미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다는 의미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편의상 없애준다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없애주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다 반대로 뒤집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진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얘만 건너뛰면 우리가 편하게 알고 있는 얘 루트 4, 얘 루트 9 이런 식으로 풀리지 않나요? 그래서 요 단계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단계 잘 생각되면 4부터 9까지 잘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15페이지에 제가 5번을 한번 볼 건데 5번을 요건 내가 할게. 솔직히 상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이긴 하거든. 아니면 한번 해볼래요? 네. 어. 혹시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1 0 루트 12 4 루트 17. 그렇지. 잘했습니다. 이 5번 문제를 풀 때는요, 음수는 음수끼리, 양수는 양수끼리 먼저 그룹을 지어주세요. 그 다음에 양수는 양수끼리, 음수는 음수끼리 그룹을 지어놓은 거를 서로 크기 비교만 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루트 12, 루트 17, 4. 얘네만 비교하면 되고, 이 세 개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 비교하고 여기 중간에 0이 껴있다.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샥 루트 12 바꾸면 12, 16, 17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여기서 작은 순서대로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히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생각보다 진도를 빨리 뺐기 때문에 오늘은 18페이지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반 정도만 진행할 거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상현이 그치, 상현이 숙제 문제 풀 시간이야 좀 제공해 드리면서 제가 이제 금요일까지는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아무래도 오늘 계속한 헌호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친구 많이 끄면은 분명히 헷갈릴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1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무리수와 실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하긴 했는데, 결국에는요, 유리수는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뭐라고?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유리수는 분수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지. 그래서 여기 특칙이 안 되는데 거기에 표시를 꼭 해주세요. 분수 b분의 a꼴인데 이때 a, b는 정수이고요, b는 0이 아니어야 한다까지 표시해 주셔야 돼요. 즉 b가 0이 되는 순간 그거는 유리수라고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분모에 애초에 0이 있다는 거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숫자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왜 갑자기 무수한소수가 왜 튀어나올까? 왜 튀어나온지 알아요? 순환소수가 네. 무한소수. 순환소수가 무한소수에 속해서.
순환소 무한소수라고 뭐라고요? 순환소수가 아. 무한소수가 순환소 무한소수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무리수, 그러니까 아까 유리수는 분수라고 얘기해놓고 무리수 얘기할 때는 유리수가 아닌 수. 그러면 원래 위에 내용을 따르면 분수가 아닌 수라는 거잖아. 네. 그치? 근데 갑자기 분수가 아닌 수라고 쓰는 게 아니라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라고 지금 얘기했거든. 왜 순환소수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을까요? 그 말이 됐어요. 순환소수를 분수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순환소수 분수로 쓰는 거 배운 적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에서는요 항상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유리수가 아닌 수뿐만이 아니라 더 이어서 있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들만 무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환소수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파이 같은 거. 파이. 뭐 이제 지금 우리 앞서서 했던 루트 2 같은 거. 그치? 뭐 루트 3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소수의 분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수는 크게 끝이 끝나는 유한소수와 끝이 끝나지 않는 무한소수가 존재하는데 그 무한소수 안에는 순환마디가 존재하는 순환소수 그다음에 순환마디가 없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존재해요. 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혹시 빈 공간이 있으려나? 옆에 빈 공간 조금 있네요. 이거는 16페이지였더라고요. 17페이지 빈 공간에다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수의 체계를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모든 공간에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을 실수라고 해요. 리얼 넘버라고 하고요. 실존하는 수다라고 하고 이 실수는 안쪽에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수가 존재하고요. 이 유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무리수가 됩니다. 네. 그릴 시간 천천히 드릴게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그러네. 그래서 지금 이 유리수와 무리수가 이렇게 경계로 확실하게 구분되는 거 이해되시죠? 얘네들은 어느 한 군데에 얽혀있지 못해요. 하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고 하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유리수 안에는 이제 뭐가 존재하냐면 바로 정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이 라지 A라고 하는 공간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정수라는 거는요. 분수로 표현할 때 분모가 뭐여야 돼요? 자연수요? 1. 1이어야지. 그렇지. 그러면 분모가 1이 아닌 나머지의 모든 분수들은 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거겠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라지에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얘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정수 안에서도 잘게 쪼개집니다. 어떻게? 여기서
얘는 양의 정수라고 해가지고 결국 자연수예요. 그 다음에 한쪽은 음의 정수죠. 그래서 자연수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을 때 음의 정수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누구게? 그렇지. 이 0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쪽부터 차근차근 배웠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 자연수,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넘어가면서 뭐 초등학교 때 0도 배웠죠. 중학교 1학년 넘어가서 음의 정수, 그다음에 점점 넘어가면서 유리수, 그리고 무리수. 그래서 전체를 실수라고 한다. 그리고 원래는 더 크게 허수, 그리고 복소수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에 대한 그림을 잘 이해가 되신다면은 그 밑에는 필수 문제 3번까지에 대한 문제를 푸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16페이지로 돌아가서 필수 문제 1번과 2번, 3번 이렇게 쭉 그만으로 잡아줄게요. 자, 다음 보기에서 무리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함정을 많이 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곱근이나 기하분수가 아닌 것들은 제곱근은 한번 벗길 수 있으면 벗겨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하분수가 아닌 것들은 기하분수로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전체적으로 숫자를 쭉 봤을 때 루트가 있는 수 기읍, 미음, 미음, 비읍 중에 벗길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일단 기읍은 벗길 수 있나요? 아니지. 그럼 루트가 계속 살아있는 거지. 그럼 얘는 무리수가 맞겠지? 네. 그래서 기읍은 무리수가 맞아요. 니은은요? 벗길 수 있어. 그렇지. 벗기면 몇이 돼요? 3. 그렇지. 3 무리수입니까? 아니. 아니지. 그래서 니은은 아니고요. 디귿 보기 전에 미음부터 볼게요. 미음은 무리수 맞을까요? 아니. 아니지. 왜요? 0.7. 그렇지. 미음은 벗길 수가 있어요. 그럼 비읍 보겠습니다. 이거 함정이에요. 자, 루트 25의 제곱근 그러면 루트 25니까 벗길 수 있으니까 5. 그래서 무리수가 아니구나. 이렇게 나와요. 빠지는 거야. 무슨 말이야? 문제를 천천히 봐야 돼요. 자, 먼저 루트 25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걸 풀 때 여기를 먼저 풀어요. 그리고 뒤에 단어를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걸만 푼 거지 내가 이거까지 적용한 게 아니잖아. 그럼 루트 25는 값이 뭐야? 그렇지. 그래서 5의 제곱근을 찾아야 돼요. 자, 5의 제곱근은 뭐야? 루트 5. 얘 하나입니까? 마이너스. 그렇지. 자, 5의 제곱근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공존하는 거야. 제곱근 5는 뭐죠? 그렇지. 여기는 플러스. 그래서 이 루트 25의 제곱은 결국 풀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무리수야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비읍도 무리수다. 여기까지 루트가 있는 거에 대한 걸 쭉 보게 되면은 디귿하고 리을 보면 디귿하고 리을 훨씬 쉬울 겁니다. 디귿은 무리수니까 아닙니까? 무리수. 무리수예요? 디귿. 아니. 아니지. 디귿은 무슨 수죠? 유리수. 그렇지. 분수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리을은 순환하는 소수네요. 네. 순환하는 소수는 어떤 수예요? 유리수. 그렇지. 혹시 그거 분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까먹은. 왠지 그런 거 같았어. 결과만 얘기하면 9분의 1이에요. 방법만 얘기해드릴게요. 지금 당장 원리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물론 원하면 설명해 줄게요. 근데 이제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해봅시다. 자, 이런 순환하는 경우에 대한 것들을 분수로 표현할 때에는 순환하는 마디의 개수만큼 분자의 구를 쓰고요. 그 다음에 분모의 구를 쓰고 분자를 그 순환하는 마디를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9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0.12 땡땡이다 라고 하는 얘는 순환 마디 몇 개예요? 2개. 그래서 9 몇 개? 2개. 그리고 분자는
그렇지. 순환하는 마디.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똑같습니다. 분자 몇 개? 아니 분모 몇 개? 99. 분자는 123을 그대로 쓴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 소수점 앞에 있는 아이를 그냥 빼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분수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되고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에만 순환마디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 순환마디 개수만큼 9를 쓰고요. 소수점 뒤를 기준으로 얘 지금 2가 순환하지 않죠? 이 순환하지 않는 아이만큼 숫자 0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분자는 이 숫자를 차례대로 그대로 쓴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개수에 해당하는 숫자만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순환하지 않는 개수가 1이었지? 그래서 1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왜 안 빼요? 앞에 보니까 0이니까. 그래서 11 빼기 0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 여기는 빼지는 게 없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거? 뭐 대충 이렇게 된 것 같아. 그치? 요거에 대한 원리도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뭔가 그 원리를 얘기하면 못 얘기 못하겠지? 나중에 배웁시다. 네,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순환하는 소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럼 1-1번 한번 해보겠습니까? 하셨나요? 네, 무리수가 아닌 거 몇 개 나왔나요? 3개. 3개요? 정답은 일단 4개예요. 네. 그러면은 네, 한 번만 더 해보십시오. 뭐뭐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2 네, 루트 1.44 그렇죠. 0 루트 0.4 0 루트 0.4대. 그치. 여기 중에서 혹시 아까 첫 번째 못 찾은 수가 뭐예요? 1.44 구했는데 체크 안 해서 아, 오케이. 야, 근데 1-1의 루트 0.4대는 어떻게 잘했다. 이거 아까 그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이용해서 한 거예요? 좋아요. 0.4땡을 분수로 표현하면 몇이죠? 그렇지.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겠지? 필수 문제 2번. 요거는 말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옳은 곳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곳은 x일 때 먼저 첫 번째.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다. 얘는 맞죠. 왜냐면 유리수랑 무리수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인데 무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예요. 이게 뭐 공존하다니 뭐 말도 같지 않아 정말. 그치? 한 번도 이런 거잖아. 너는 남자이면서 여자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2-1번은 동그라미 맞는 거 얘기고요. 무리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2번. 얘는 순환소수가 유리수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x가 되는 거고요. 3번.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맞습니까? 틀릴까? 틀리지. 발레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발레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발레라는 게 뭐냐면은 얘가 틀리다라고 한 예시를 아무거나 하나 들어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4번. 무한소수로 나타내는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 왜 틀리죠? 순환소수 그렇지. 잘하네. 이 5번. 유리수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그치, 5지. 여기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라는 분수라는 거잖아. 그치? 분수인데 마치 이렇게 딱 분모의 0이 아니라는 말까지 같이 있지. 그래서 5번은 5가 맞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만 적어주세요. 5에 예를 들어
그럼 유리수는 정수분의 종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틀린 거예요. 왜 그래요? 분모에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치? 그래서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꼴이라는 이유는 틀리다라고 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요,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약간 순간적으로 헷갈립니다. 뭐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매우 잘하고 있는 게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 이 17페이지 필수 문제 3번 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자연수, 정수, 유리수, 수실수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본다는 건데, 자연수는 지금 여기에서 5만 존재하겠죠? 정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위에서 찾은 자연수는 정수가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는 루트 같은 경우에는 벗길 수 있는 건 다 벗겨놔야 합니다. 그리고 기하 분수가 아닌 것들 다 기하 분수로 만들어 놔야 돼요. 거기서 걸리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마이너스 4분의 8이 기하 분수가 아니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정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루트 7이나 1 플러스 루트 3은 루트를 벗길 수가 없는데 마이너스 루트 4는 루트를 벗길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럼 벗기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도 정수가 맞죠? 그럼 세 번째, 유리수를 찾아라. 그러면 정수는 애초에 유리수잖아. 그러니까 2번에 해당하는 거를 그대로 먼저 쓴 다음에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즉 분모가 0이나 1이 아닌 분수를 찾으면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1.3 그리고 0.32 땡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그럼 무리수는 위에 3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가 무리수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1번부터 4번까지 풀 때 각각의 경우를 하나하나 리스트하면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자연수부터 유리수까지는 서로 포함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쭉쭉쭉 약간 잡아먹는 느낌, 먹이사슬처럼 풀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무리수는 유리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를 찾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실수는 이 모든 숫자를 그냥 다 써가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3-1번 풀어보십시오. 되셨네요? 네, 몇 번 나왔습니까? 3번이랑 그렇지. 결국엔 무슨 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무리수.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지난번에 좀 조금만 맛보기로 나왔다고 해놓고서는 제가 진도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맛보기 효과가 약간 오늘까지 이어진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정상적인 수업대로 그 진도에 맞추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숙제로는 개념책 18페이지까지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형 쪽은 지난번에 유형 7까지가 숙제였죠. 네. 그래서 13페이지 유형 8부터 10
18페이지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것 중에 궁금한 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었습니까?